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교재 132쪽에 있는 조합 단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원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단원 이름 자체가 순열과 조합이잖아요. 순열과 조합이지, 요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게 순열이고,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게 조합인데, 얘네 둘 사이의 차이점만 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조합 단원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순열이랑 이제 그 차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돼. 순열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가 뭐냐면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NPR이라는 기호의 뜻이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가지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어. NPR의 뜻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뭐냐? NCR이라는 기호를 써요. NC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저 NCR의 뜻은 뭐냐면 이제 비슷한데 딱 한 가지 부분이 달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거기 책에서는 특별히 정의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책에서는 조합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한다 라고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특별히 이제 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근데 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의 연장선상이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호로 약속하는 뭐 그런 과정이거든. 순열의 예시는 뭐 이런 게 있었죠. A, B, C, D라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 D라는 5명의 학생 중에서 뭐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아.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였지. 여기가 반장 자리고 여기가 부반장 자리고, 반장 될 수 있는 후보가 5명이 있고 부반장 될 수 있는 애는 반장 된 애가 부반장 못 되니까 4명의 후보가 있을 거다. 얘네 갖다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20가지다. 이렇게 푸는 게 순열이었죠. 근데 저걸 이제 굳이 순열의 수로 정리를 하자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뭐 약간 요런 개념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배우셨어. 이렇게.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뭐냐?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예시를 하나 써놓고, 지금 요 상황은 순열이고요. 요 상황은 순열이고, 여기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조합이야. 결과론적으로 그래.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느껴봐. 그럼 걔네 둘이 어떻게 다른 거냐? 여기에서 반장, 부반장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싹 다 직접 써볼 거야. 싹 다 직접 써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경우가 있고, A가 반장이고 C가 부반장인 경우가 있고, A, D인 경우가 있고, A, E인 경우가 있고,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경우가 있고, B, C가 있고, B, D가 있고, B, E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써 내려가다 보면은 C, A, C, B, C, D, C, E.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뭐라 그래야 되니? 대충 그렇겠거니 라는 그 감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써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ED를 써야 되는데 왜 D를 쓰고 있어? 이렇게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대표 2명 뽑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중복이 되는 게. 어떤 식의 중복이냐면 잘 봐봐. 여기에서는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케이스랑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케이스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요 2가지가 여기에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셈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에서는 A, B가 대표를 하나, B, A가 대표를 하나. 어차피 지네 둘이 대표된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장과 부반장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가 다르니까 서로 자리를 바꾼 걸 다 세야 되지. 얘네들이 순서가 바뀐 걸 다 세야 돼.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순열에 일렬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반장 자리고 두 번째 자리가 부반장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걸 다 세는 거지.
근데 조합은 뭐냐면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봐봐, 얘네 둘이 대표 하나, 얘네 둘이 대표 하나, 결과론적으로 그냥 같은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또 뭐가 있지? AC가 대표가 되는 거나 CA가 대표가 되는 거나 똑같아. AD가 대표가 되는 거나 DA가 대표가 되는 거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게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 두 세트씩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 제거하면 이거 안 세야 되지, 여기서는. AC가 대표가 되는 거나 CA가 대표가 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AD가 대표가 되는 거나 DA가 대표가 되는 거나 똑같고, 이게 대표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고, 이거나 똑같고, 이거나 이렇게 똑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셀 게 뭐냐? 딱 절반밖에 안 나와. 그럼 다시 정리. 기호상의 약속이 이래요, 기호상의 약속이. 그러니까 저게 왜 중복이 되냐? 예를 들자면 A, B가 있고 B, A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두 자리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쟤네가 이제 다 겹친다는 거잖아.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두 개씩 겹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경우의 수를 기호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OP2라고 약속을 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호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 OC2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이거 순서 신경 쓰는 거, 얘는 순서 신경 쓰지 않는 거.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OC2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은 OP2를 2팩으로 나누도록 돼 있어. 왜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중복되는 게 몇 세트씩 있으니까 두 개씩 서로 중복이니까 두 세트씩 중복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경우의 수의 딱 절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2팩으로 나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왜 2팩이냐면은 두 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걔네 둘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다 중복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이제 한 단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 5명의 학생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 뭐 총무 1명까지 갖다가 뽑는데.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반장 될 수 있는 애 5명, 부반장 4명, 총무 3명 이거 갖다 곱하면은 이게 순열이었죠. 그러면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약간 이런 식이야. 저 5명 중에 대표 3명을 뽑아. 쟤네 5명 중에 대표 3명을 뽑아. 5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렇게 3명을 뽑아 놓을 건데 그 3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다 중복이야.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돼. 무슨 말이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쨌든 대표 3명을 뽑을 거니까 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애 5명, 4명, 3명 이렇게 해석하신 다음에 여기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왜? 얘네 3명이서 자리 바꾸는 건 다 중복일 거니까. 실제로 해보면 A, B, C가 대표가 됐다라고 쳤을 때 A, B, C랑 중복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A, B, C랑 중복되는 케이스가 뭐뭐 있어?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C, A, B도 있고 C, B, A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6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중복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걸 몇으로 나눠준다고?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고. 이런 식의 연산이 조합이에요. 조합이 이제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게 돼. 그래서 조합에 대한 그 연산의 약속을 좀 일반화를 하면 이런 식인 거지. 조합에 대한 연산의 약속을 좀 일반화하면 이런 식이야. NCR이라고 하는 애는 연산을 어떻게 하냐? NPR이라고 하는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걸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연산의 상황이야. 그럼 저 조합에 대한 연산을 좀 몇 개를 해보시면 거기 996에 4C2 해달라고 돼 있죠. 그럼 4C2 연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분자에다가 4P2 쓰신 다음에 이 뒤에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다가 써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런 식이지. 분자는 4 곱하기 3이고 분모는 2 곱하기 1이고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7C3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7C3 연산 어떻게 한다? 분자에다가 7P3을 써주시면 돼. 분모는 3 팩토리얼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순열로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거기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지. 그럼 분자는 계산이 765 이렇게 될 거고 분모 같은 경우는 321 이렇게 연산 들어가게 되면은 약분해서 답 써주시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순열에서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야. 저 NPR이라고 하는 거를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런 연산하는 것도 들어본 적 있지? 앞에서 이거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증명할 때 한 번씩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어차피 NCR이라고 하는 게 뭐다? 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써지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지잖아. 근데 그걸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이거 정리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게 분모로 가고 여기 있는 요게 분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분모 갖다가 써보시면 R팩, n-R팩, 그 다음 분자 써보시면 N팩,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NCR에 대한 연산 중에 이렇게 되는 연산도 있는데 이것도 그 학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지금 증명하는 거에서 한 번씩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요 뒤쪽에도 문제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NPR을 R팩으로 나눈 그 원리 그대로 NPR 대신에 n-R팩분의 N팩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R팩으로 나눈 거다 라는 식으로 조합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연산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연산은 우리 앞에서도 그랬듯이 연산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언제 쓰이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한 연산 같은 거를 정의하고 약속하는 과정 중에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이걸 좀 쓰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뭐 이제 조합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저 연산 정도 알고 있으면 다 된 거고 이제 조합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성질 같은 게 있는데 당연한 거 몇 개 알려드릴게. NC0은 1입니다. NCN도 1이야. 이게 이제 조합이랑 순열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NPN의 뜻은 뭐지? NPN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택해가지고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근데 NCN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그냥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봐봐.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 그럼 N개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N개 중에 너네가 N개를 골라. 그럼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개야? 그거 다 골라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NCN도 1입니다. NPN과 NCN의 차이점. NPN은 뭐 하는 거야? N개 중에 N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N개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야 되잖아. N개를 나열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N개가 있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개. 그 다음 자리에 N-1개. 그 다음 자리에 N-2개. 이렇게 그 일렬로 나열하다 보니까 순서에 대한 개념을 발생하게 되면서 뽑는 거 말고 그냥 순서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N 팩토리얼이었죠. 근데 NCN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뽑고 끝내는 거야. 뽑고 끝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지. N개 중에 N개 뽑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뭐 저런 건 이제 기본적인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합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연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NCR이 NCN-R과 같다. NCR이 NC N-R과 같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증명법대로 하면 NCR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 이렇게 바뀌어. NCN-R도 한번 바꿔보면 바꿔볼게. 잘 봐봐.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 올라가죠. 이것처럼 N 팩토리얼이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팩토리얼만큼 여기에 써지는데 그게 이제 N-R팩이지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들어가는 건 뭐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뒤에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 N에서 뭘 빼? N-R을 빼. 그럼 남는 게 R이네. 둘이 당연히 같은 거 알겠죠? 둘이 당연히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수식으로 증명하면 이런 거고 경우의 수 세는 관점에서 증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경우의 수 세는 관점에서 증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딱 당연히 같아요. 요 식에 의하면. 그치? 10C7은 10C 하고 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예요. 그치? 10C7은 10C3이랑 똑같아. 이거 당연히 같은 건데 여기서 이미 증명을 끝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증명 끝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어. 누군가가 너네를 위해서 어떤 이제 선물을 10개를 준비를 했어. 서로 다른 선물을 10개를 준비를 했어. 그 중에 10개 중에 7개가 너 거니까 10개 중에 7개 너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뭐야?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거지.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행동만 하면 되는데 10개 중에 7개를 고르려고 해서 선물이 뭐 A 선물도 있고 뭐 해가지고 선물 이렇게 있는 걸 쫙 봤어. 바닥에 선물이 이렇게 있어. 바닥에 선물이 쫙 깔려 있어서 이 중에 7개 가져가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진짜로 바닥에 깔려있는 10개 중에 니네 마음에 드는 7개를 진짜 골라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7개 집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또 다른 방법이 그 10개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3개를 골라내는 거야. 바닥에 깔려있는 그 10개 중에 너네 마음에 들지 않는 3개를 골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싶은 거 3개 골라내면 나머지 7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7개 가져가면 되는 거지. 3개 골라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이게 실제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게 더 빨라요.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것보다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3개를 골라내는 게 더 빠르다고. 이게 개수가 더 적으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되지? 저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연산인데 10C7이라고 하는 게 연산이 어떻게 돼요? 10P7이라고 하는 걸 7팩으로 나누게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0부터 시작해서 7개죠. 10, 9, 8, 7, 6, 5, 4 이렇게 쓰여져. 그 다음에 분모는 7팩토리얼 7, 6, 5, 4, 3, 2, 1 이렇게 쓰여져. 근데 10C3 같은 경우는 10C3은 연산이 어떻게 돼? 10P3을 3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10부터 시작해서 9, 8 3개만 쓰면 되고 분모에도 3팩만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연산하면 같거든요. 7, 6, 5, 4 어차피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19, 8, 3, 2, 1 이렇게 되는 거. 둘이 서로 당연히 같은 상황인 거 이해가 되죠? 당연히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연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산하는 게 지금 더 빠른 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10개 중에 7개를 뽑는 것보다 10개 중에 3개 뽑는 게 더 빠르니까 이 자동으로 연산 이렇게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너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15C 13을 하래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이거 이대로 이렇게 연산하려고 하면은 이 숫자 언제 쓰고 있겠니? 15부터 시작해서 13개 써야 되잖아. 15부터 시작해서 13개 열심히 쓰고 분모에 13 팩토리얼 열심히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연산하는 것보다는 저 연산을 어떻게 바꿔서 15개 중에 13개를 뽑는 거는 15개 중에 2개 뽑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또 그 상황 생각하시면 돼. 바닥에 선물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를 너네한테 가져가라고 했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 2개 골라서 버리는 게 더 빠르잖아. 경우의 수 세는 게. 15C2. 저거 계산 어떻게 해? 15P2를 2팩으로 나누면 돼. 연산 이거 별로 연산할 것도 없지, 이거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4번만 설명을 안 한 건데요. 4번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 저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저 연산을 보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주 등장하지 않아.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 들어가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지금 보게 될 가능성은 별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뒤에 증명하는 문제 하나 나와 있긴 해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추가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보충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문제 몇 개를 봅시다. 998에 보면은 OC 연구해 달래요. 998에 당연히 1이죠. 그 다음에 10C 10 이거 역시도 뭐다? 한 개다. 10개 중에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10개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번 가시면 1000번에 1땡땡땡 1000번 NC2가 10이래요. n이 몇이냐고 물어봤지. 그럼 이거 연산식이 어떻게 된다? 조금만 빨리 해보자. NP2를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분모는 2팩일 거고 분자는 NP이니까 n부터 시작해서 2개야. 별로 연산 어렵지 않죠? 이거 곱하면 n에다가 n-1 한 게 20이란 얘기니까 이 n 값이 5가 되고 이게 이제 4가 돼야 되겠지. 5, 4, 20이니까. 그럼 n은 5라고 쓰여져요. 거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연산들은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옆에 있는 건 해보고 1003번 8CR이 56이랍니다. 8CR이 56. 그럼 8CR의 뜻은 뭐냐? 8CR 저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R 팩토리얼 이렇게 쓰여져 있고
8부터 시작해서 R개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게 56이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를 연산해서 풀려고 하면은 너무 답이 없어요. R 값이 정확히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산해서 풀려고 하면 좀 힘들고 그냥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 어떤 숫자 곱해야 이런 구조로 써질까? 그러니까 8PR이라는 거의 뜻이 8부터 시작해서 숫자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잖아. 그지? 분모는 R부터 시작해서 이제 곱해 나가는 건데 이 결과가 56이야. 56이면 요 8, 7이랑 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알겠지? 8, 7에 56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3개를 쓰게 되면 요 R이 3이면 이렇게 숫자 3개 쓰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 3 팩토리얼 써야 되는 거니까 3, 2,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되면서 8, 7에 56 이런 식의 구조로 써지는 거 알겠죠? 이런 건 이제 적당히 숫자에 대한 감을 갖추셔야 되는 거니까 R 값은 3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R 값이 3밖에 없냐? 아니야. 2개 나올 수 있어. 방금 확인했지? 8C3이 몇이다? 56이다.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8C3이랑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8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건 8개 중에 5개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8개 중에 3개를 뽑나 5개를 뽑나 똑같다. 이거. 그래서 R이 3만 되는 게 아니라 3이랑 5 두 가지가 가능하다. 지금 문제가 그런 식인 거죠. 저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1004번이지. 1004번에 뭐라고 돼 있어? 12C7이라고 하는 애가 12CR이라고 하는 애랑 똑같대요. 12개 중에 7개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 그럼 R은 당연히 몇? 5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NC9가 NC6이랑 똑같아. N개 중에 9개 뽑는 거랑 N개 중에 6개 뽑는 게 똑같대. 그럼 N은 몇일까? N은 당연히 15겠지. 15개 중에 9개를 뽑는 거나 15개 중에 그 9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뽑는 거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니까. 옆에 보시면 1007번 1006번부터 하죠. 1006번. 이거 뭐 아까 했던 거죠.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그럼 이거 경우의 수로 그냥 쓰자면은 5C2가 되는 거죠. 5C2가 되는 거지. 5개 중에 그냥 2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순서가 없으니까요. 5개 중에 2개 이렇게 갖다 뽑아주시면 되는 거. 5C2.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하신 다음에 이거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7번 보면은 8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어. 8명 중에 몇 명 뽑는다? 3명 뽑는다. 3명. 8명 중에 3명 뽑는다. 이거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가시면 된다? 8C3으로 가시면 된다. 8C3으로 가시면 된다. 그럼 8C3 계산은 어떻게 한다? 8 곱하기 7 곱하기 6 8P3 갖다가 쓴 다음에 분모에다가 3팩 써주시면 되는 거 요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008번 가시면 1008번도 마찬가지 7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4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7개 중에 4개 고르는 거죠. 순서 신경 안 쓰고 그냥 7개 중에 4개 고르는 거야. 7개 중에 4개. 그래서 7C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7C4 같은 경우는 연산을 이제 이걸로 이제 바꿔서 연산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요거 요대로 연산하는 것보다 7개 중에 4개 고르는 것보다 7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면 7C3은 연산이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주시고 나서 분모에 3팩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몇 나온다? 35 이런 식으로 쓰여져. 1009번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1009번에 써있는 거 집합 A에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집합 A에 1, 2, 3, 4, 5, 6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래요. 이 중에서 원소 3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골라달라는 거지. 그럼 간단해요.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시면 돼? 6개 중에 그냥 3개 골라주시면 돼. 6개 중에 3개 고르면 돼. 여기 6개 중에 3개 골라서 집합 만든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이거 갖다 정리해 주시면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마지막 하나 1010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 10장 중에서 몇 장을 뽑는다? 3장을 뽑는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짝수가 적힌 카드만 뽑고 싶대. 그럼 10장 중에 3장을 뽑는데 그 3장이 다 짝수여야 되는 거지. 10장 중에 3장을 뽑는데 그 3장이 다 짝수여야 돼. 그럼 여기에서 짝수만 보시면 되지. 여기에서 짝수만 이렇게 봐. 짝수가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5개 짝수 중에 몇 개 골라주면 돼? 3개 골라주면 돼. 어차피 홀수는 등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짝수가 적힌 카드만 나와달라고 했으니까. 5C3. 그래서 이거 연산하면 5C2로 바꿀 수 있죠. 5개 중에 3개 뽑는 건 5개 중에 2개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5 곱하기 4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10가지예요. 우선 A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냥 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조합에 대한 연산은 순열해서 R팩토리얼로 나누는 그 과정 하나만 추가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 들어가시면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게 나중에 좀 문제에서 헷갈리실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뭐 해나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A단계는 여기까지고 이제 B단계 유형별로 하나씩 하는 거 그 영상으로 오시면 되지.